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화이글스가 류현진 영입 효과에 힘입어 올 시즌 홈 경기마다 뜨거운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기념품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주변 상가들도 밀려드는 손님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등 원도심 상권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한화이글스의 홈 경기가 열리는 대전구장 주변이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이 같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올 들어 11경기 연속 홈 경기 매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높은 인기는 매출로도 직결돼 기념품 판매점은 내놓은 상품마다 순식간에 동인합니다. 실제 지난 3월 기념품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0% 늘었고 유니폼은 무려 330%나 더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번 달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아 공장에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더 월등하게 는 것 같고 지금 저희 11번째 매진이 될 정도로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매우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한화이글스의 지난해 영업 매출은 500억 원가량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9번째로 저조했지만 올해는 입장 수익과 기념품 등의 급신장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화이글스의 계속되는 입장권 매진 행진은 지역 상권에도 온기를 돌게 합니다. 주변 치킨집마다 손님들이 몰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가 하면 커피숍도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대목을 연상케 합니다. 일대 음식점과 상점도 홈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나 낙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정 팬들에게도 입소문을 탄 지역 맛집과 명소도 방문객이 늘어나 앞으로 지역 관광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성심당이 유명해서 성심당도 다녀오고 두부 두루치기도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체험할 수 있으니까. 메이저리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합류와 시즌 초반 깜짝 1위 등 한화이글스의 부활 조짐에 힘입어 구단과 지역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대전 중구 옥계동의 한 4층짜리 빌라에서 난불로 4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40대 남성의 방 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내일도 감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이 오는 25일 임시상설시장으로 문을 여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보고서를 토대로 상인 등 참고인 조사 등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재까지 방화나 실화,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입건된 시장 관계자는 없습니다. 한편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서천 특화시장은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불에 탄 수산물동의 해체와 함께 시장 서쪽 주차장에 임시시장 설치 공사를 벌여 오는 25일 재개장됩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려동물 놀이터 등 관련 시설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옆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죽동의 한 아파트 옆 하천부지. 유성구는 이곳에 800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주거지 주변에 놀이터를 조성해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하며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생기면은 굳이 차를 타고 그런 데를 안 찾아가도 되니까 얘네가 친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사회성도 기르고. 하지만 주민 다수가 고시촌과 아파트가 밀집한 곳인 만큼 소음과 배변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놀이터 조성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8차선 대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소음이 많은 지역이에요. 소음과 분진이 많은 지역인데 이곳에 반려견을 놓게 되면 반려견으로 인한 더 소음, 그다음에 악취. 주민들은 유성구에서 위치와 착공 계획, 예산 등을 모두 확정한 뒤에 형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합니다. 유성구는 이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계획했고
기본 계획을 세운 뒤 주민 설명회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용역을 일시 중단했고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전 동구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바 있어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공존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충남도는 내일 54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오후 8시부터 10분간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 소등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 공동주택, 지역 상징물, 아파트 등 건물의 내외부 조명을 일제히 소등합니다. 이와 함께 지구의 날과 연계한 제16회 기후변화 주간을 내일부터 일주일간 운영해 탄소 중립 실천 독려에 나섭니다. 네,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 도랑을 치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논산시에서 요즘 보기 힘든 마을 도랑 치는 날 전통을 부활시켜 상습 침수 피해를 막는 대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역할을 하는 도랑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논산시 강경읍의 농경지입니다. 영농인들의 고령화로 오랜 세월 준설 작업을 못한 도랑을 포크레인으로 파보니 1.5m 깊이의 퇴적토와 쓰레기, 잡초가 뒤섞여 형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상습 침수 구역으로 매년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처럼 기능을 잃은 도랑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사라진 도랑치기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도랑치는 날을 지정하고 민간이 함께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도랑치는 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경지 구석구석 재해 예방은 물론 영농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지자체 도움만 기다렸던 주민들도 배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님들께서 논도랑을 못 심기 전에 다 치우셨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아마 그래서 저도 다시금 옛날 생각이 나서 아주 좋은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도랑치는 날 운영 결과 논산 지역 13개 읍면동 700여 명의 주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6.5km에 달하는 도랑이 새롭게 태어나는 성과를 냈습니다. 물의 흐름이 더디디고 또 범람의 현상이 있다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농수로의 퇴적층을 제거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또 억제하는 것이 바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마다 도랑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 이세도 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자발적인 도랑치기 문화 확산이 시급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시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165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과 규격 위반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 방법 위반 28건, 금지 구역 설치 16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 등 개시 금지 구역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도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1월에서 3월간 3차례에 걸쳐 모두 493건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하는 도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접수합니다. 사업 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일반 분야 40억 원을 비롯해 저출생 40억 원, 청소년 20억 원, 시군 밀착 사업 50억 원 등 4개 유형입니다. 제안된 사업은 소관 부서 검토와 도민 참여 예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 투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공개합니다. 충남도 내 시군 가운데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공주시였으며 가장 적은 곳은 계룡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공주시의 토지 면적이 864.2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었고 이어 서산시 742.3제곱킬로미터, 당진시는 705.6제곱킬로미터 순이었고
계룡시는 60.7제곱킬로미터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토지 형태는 임야 4,056.3제곱킬로미터로 전체의 49.2%였으며 논밭이나 과수원, 염전 등 농어업용은 30.5%로 도내 전체 토지 가운데 산림과 농경지 비율은 79.7% 수준입니다. 소유자별로는 개인이 60%로 가장 많았고 국유지 15%, 법인 9%, 종중 8% 순이었습니다.